생활비를 버는 일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에 밀접하게 얽혀 있다. 즉, 돈은 핵심이다. 생명과 영혼이다. 부를 창출하려는 고귀한 노력은 성공으로 이끌어간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도 전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버릴 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 돈과 사랑은 집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 손쉬운 해결책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기부 행위를 통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의식을 행하라. 만일 기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개념을 만들었어야 했다. 꽃을 가꾸는데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부를 창출하는 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신념 강화 방법.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트 벤슨 박사는 그의 책 긴장 완화 반응에서 치유를 가로막고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간단한 처방으로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기도나 명언, 마음에 드는 긍정적 문장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읊게 했는데 조사 결과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건강 회복 속도가 다른 환자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지 않은가? 기도할 때는 미래를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담은 말과 구절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한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야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신념의 참말을 큰 소리로 내뱉어라. 길 필요는 없지만 또박또박 얘기해야 하고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정확하게 파악된 이야기여야 된다. 단호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성취할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어서 그 목표를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해서 읽어라. 많은 기도가 형식과 규칙을 갖추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루에 2, 3분이 소요될 이 시간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2주간 규칙적으로 최소한 하고 이렇게 해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방법은 기도의 무한한 힘으로부터 극히 작은 일부분을 빌어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것이다. 진정 위대하다는 것은 훌륭한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명예가 걸려 있을 때는 지푸라기 하나를 놓고도 분연히 싸우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모든 수고의 목적은 나를 왕처럼 보이게 하고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 왕처럼 보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왕처럼 느끼는 데 있다. 물론 왕처럼 보이고 느끼는 것은 기교의 일부일 뿐이다. 리더십을 간절히 원한다면 왕처럼 행동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자의 은유가 힘을 발휘한다. 사자는 결코 시시해 보이지 않으며 나도 그래야 한다. 시시한 모습처럼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것은 없다. 탈무드는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고 충고한다. 사자는 보통 하늘을 향해 꼬리를 똑바로 세우고 걷는 데 비해 여우는 냄새를 쫓아가느라 주둥이를 거의 땅에 쳐박고 젠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다시 말해 그 뜻은 교활하고 쫌스러운 소인배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삼는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 나를 아래로 끄집어내려는 데 성공할 것이다. 내가 신망 있고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꼬리로 시작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격려와 힘 그리고 성장을 위한 온갖 기회를 얻을 것이다.
사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나를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않는다. 전쟁에서의 리더는 낙관적 태도와 용기가 가장 필요한 자질인데, 자신의 정직한 느낌을 표출하기보다는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휘관이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뿐이다. 두려움에 빠져 사기가 꺾인 병사들에게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를 불어넣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회의와 두려움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후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리더가 아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글쎄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사람들을 리드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회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직은 분수에 넘치는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속으로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으면서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웃이 좋을까? 아니면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한답시고 우리 차를 긁고 고양이를 발로 차는 이웃이 좋을까? 당연히 사람들은 동료와 이웃이 순간적인 감정 상태가 아닌 상시적인 예의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리드할 때 리더가 자신 없는 태도와 회의를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다. 그로 인해 사기를 꺾는 불신감의 여파가 조직 전체에 미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라는 필수적인 자질을 키울 수 있을까? 유대교에서는 감정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는다. 흔히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의 현자들은 행동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원리는 분명하다. 마음에 드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 우리의 행동으로 틀림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감정인 것이다. 즉,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더 많은 용기와 낙천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가면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리더이길 원한다면,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리드하는 나 자신과 나의 리드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말 가면을 써야 한다. 영웅적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라도는 성격과 정치적 능력, 심지어 천재성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문제이면서 외면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특별한 리더십은 기교에 의해 드러나고 연기에 의해 제시된다. 연극적 충동은 성공한 정치인, 교사, 기업가, 운동선수, 성직자에게 강하며 그들의 연기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기대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고의 대응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리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따르는 법을 배워라. 리더십이 발휘되려면 따르는 사람들이 위계의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행동이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임지려는 결과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리더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문화를 안내하라. 새로운 문화를 익히지 못한 직원들은 결코 팀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면적 기준을 만드는 데도 실패할 것이다.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리더로서 기대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라.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직원들이 자각기 최소한의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하라. 마지막으로
모든 리더들이 사나운 물결 속에서도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라. 3. 비즈니스 목표에 기도의 힘을 적용하라. 매일 아침 일찍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신념에 찬 말을 큰 소리로 내뱉어라. 말이 길 필요는 없지만 또박또박 말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담아야 한다. 자신이 개선하려는 바로 그 영역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런 다음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어라.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하고 효과가 없다고 내던지기 전에 적어도 2주간은 규칙적으로 하라. 이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른다면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단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 돈을 버는 영역에도 단기적인 문제들과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긴급한 단기적인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때때로 장기적인 계획을 무시한다. 회사 중역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돈 버는 능력을 배가하려는 비즈니스맨이 되었든 누구나 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두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시간관리 방법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5. 리더다운 몸가짐을 가져라. 회의 중에 안절부절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할 땐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말할 때는 당당하게 하고 쪽지 없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리더의 말처럼 들릴 수 있게 목소리의 질을 높여라. 자신의 회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히려 자신감과 낙관주의 그리고 용기를 보여라. 성공으로 가는 길 1. 비즈니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모든 의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길러라. 정직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자. 정부의 특별한 감독이 없으면 비즈니스는 난폭해지기 마련이라는 주장을 들으면 그와 상반되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가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기타 사회적 병폐들의 원인이라고 비난받을 때는 진짜 악당들이 무시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2.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시기의 감정을 모두 없애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기의 감정을 모두 없애라. 적게 가진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동정의 감정을 시기심으로 대신하자. 나의 현재 상태를 동적인 것으로 바라보자.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잔을 보고 반이 찼다거나 반이 비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잔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 좋은 것, 놀라운 것, 그리고 기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감사할지 생각해보자. 생각과 행동과 말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활기가 넘친다면 우리는 더욱 좋은 벗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관계와 인간관계는 우리의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 비즈니스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최선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차선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는 그들이 우리의 조언을 따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내놓는 최선의 조언이 그들로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차선의 조언이 최선의 조언이 된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매일 짧은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가장 철저한 비판자가 되어라.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매일같이 엄격하게 기록하라. 디지털 비서인, 노트북, 컴퓨터와 종이 기록부를 잠들기 전에 빠짐없이 점검하라. 용기나 위험이 있는 대응을 필요로 했던 그날의 결정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갈등 상황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더 나은 결정이었을지 설명하는 문장을 3줄 적어라. 마지막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취해야 할 수정 조치가 무엇인지 분석하라. 이것을 평일 저녁에 매일같이 하라. 시간은 최대한 5분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이 훈련의 효과는 아무리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한 주가 못되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2. 근무 중에 힘겨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겪고 있는 감정적인 갈등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라.
자신에게 초인적인 힘이 없다는 것과 현명하지 못한 일에 유혹을 느낀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대안을 모색한 뒤에 더 힘든 길을 단호하게 택하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직원들을 자극하여 우리를 능력 있는 리더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3. 사적인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은 싸움들을 추구하라. 식이요법이나 운동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면 체중 감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를 끊임없이 안심시키는 저 파괴적인 목소리의 강력한 유혹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아무것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에 더불어 다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정신적인 자원까지 얻게 될 것이다. 4. 나만의 기술 창고 도면을 그려라. 아무리 무관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적어라. 그런 다음 그 기술이나 소질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적어라.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특정한 기술을 접하거나 찾게 되는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일일이 생각해내라.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가장 상품성 높은 기술들이 최대한의 혹은 독점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라. 5.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라. 시간이 돈이다 라는 옛말을 명심하라. 이것은 복리이자가 붙는 비결에 속한다. 시간은 그야말로 진정으로 공급이 부족한 유일한 재화이다. 이제부터 자기 시간을 책임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먼저 한 주나 두 주 혹은 한 달 동안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표를 그려라. 잡는 기간은 얼마 동안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따라 달렸다. 이 훈련의 핵심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이다. 개인 장소에 벽에 큰 종이를 붙이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 디지털 수첩을 사용해서 매 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 충분히 꼼꼼히 기록하고 그 기간 동안 매일의 쓰임새를 작성하라. 기간이 끝나면 잠, 식사, 운동 등에 사용된 시간을 원칙적으로 무시하라. 그런 다음엔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8시간 내지 10시간가량의 시간을 주의 깊게 일람표로 만들어라. 자신이 계획과 일정에 따라 수고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인 자극에 대해 아무렇게나 반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 긴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긴급한 일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라.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긴급한 일은 아니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봉급이 나오고 있는 한 일자리 구하기는 간단히 계속 미룰 수 있는 일이다. 조간신문을 읽고 인터넷에서 11개의 새로운 사이트를 검색하고 우편물을 뜯어보는 일은 모두 긴급한 일인데 그 까닭은 그 일을 통해 그때그때의 자료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들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심지어 걱정할 수도 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장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라. 사장인 나는 직원, 바로 나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가? 분명 그렇다. 그러므로 매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떼어둔 시간들이 바로 거기에 쓰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 시간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초점을 맞출 가치가 있는 활동과 흘려버릴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새로운 관계를 맺고 키우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뿐 아니라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들을 얻고자 노력하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서 오는 순전한 기쁨을 위해서 하라. 역설적이지만 그런 방식이라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최고가 될 것이다. 2. 직업인 모임 같은 특정한 공개 장소에서 관계를 쌓으려고 애쓰지 마라. 다른 곳, 즉 교회나 취미 동호회 혹은 헬스클럽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라. 이런 관계들을 쌓기 위해 애써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쪽지를 주고받든 전자메일을 주고받든 의견을 교환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 3. 낯선 사람들에게 진실한 배려와 관심으로 다가가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우라. 상대방의 관심이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느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면의 동기를 알아차린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진정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라. 역설적이지만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작은 이기심을 내비치는가에 비례하여 보상이 다를 것이다. 4. 모든 친구와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라.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곧바로 직업을 밝힌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비즈니스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명성을 얻게 해준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기 직업을 알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지 주제넘거나 미움받을 일이 아니다. 5. 거래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거래하고 싶지 않은 특정 고객의 경우 고객은 언제나 옳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 까다로운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라. 6.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려라. 한 사람의 인간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무릎을 꿇고 고객이 새 신발을 신어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다른 결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비결은 겸손이라는 인격적 자질을 개발하는 데 있다. 겸손한 사람은 많은 친구를 얻고 원래 있던 친구들에게도 기쁨을 준다. 7.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프로로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기분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지만 감정 때문에 프로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고객과 의뢰인은 매번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정말로 비즈니스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이 도덕적이라는 사실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첫째로 나는 돈 버는 일, 곧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둘째로 비즈니스는 도덕적이며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 만약 나의 생활이 돈 버는 일과 사교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둘이 마음속에서조차 만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바로 첫 번째로 수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비즈니스 활동이 선하고 도덕적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존재 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비즈니스를 정직하고 명예롭게 한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신문의 짧은 칼럼이나 개인 의견란에 비즈니스는 고귀하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솔직하게 선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연설할 기회를 찾아 비즈니스의 도덕성과 고귀함을 주제로 이야기하라. 3.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책들을 찾아 읽어라. 항상 비즈니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라. 도서관, 인터넷,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쓴 책과 그들에 관한 책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일을 즐기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종류의 책들로 채워진 자기만의 작은 서재를 꾸며라. 4.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비즈니스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내용을 늘 경계하라. 이런 부당한 비난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것들이 무의식에 끼치는 영향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직업을 변호하라. 그때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혁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포용하라. 일부의 고통을 용인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혁신을 거부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항상 빈곤과 고통을 겪게 하든지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견고한 말뚝과 같은 변하지 않는 가치들에 집중해 중심 토대를 휘감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한다. 변화는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같은 진보를 막을 도리는 없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허를 찔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이득이다. 2. 변화를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또 시도하려고 노력하라. 아침마다 일정하게 예컨대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스트레스 안정화 시간을 가져라.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언가를 읽거나 장기적인 목표들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적인 명상을 하라. 그렇게 한 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 그날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 이것은 하루를 갑작스럽게 시작하지 않고 느긋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3. 삶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화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예컨대 다른 도시로의 큰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같은 주에 결혼식을 잡지 마라. 예상치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직업상의 변화를 흡수하고 거기에 적응할 기회가 올 때까지 같은 기간에 잡혀있던 수술을 연기하라. 4. 컴퓨터나 전자수첩의 전용 페이지에 파일을 만들고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수정해서 유지하라. 그것은 돌풍이 아무리 심하게 불고 높은 파도가 아무리 덮치려 하더라도 배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닻이다. 5. 개인생활과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잊지 마라. 우리 주변에서 기술 발전이나 시장 변화가 일어나도 핵심 가치들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성공으로 가는 길 1.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비즈니스와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파악하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변화를 몰고 오지만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는 무해한 반면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전자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절대로 꾸물거리지 말아야 하며 후자와 같은 상황에선 달아나지 말아야 한다. 2. 사건을 해석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미래 예측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아는 효과적인 미래 예측을 막는 적이다. 자아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미래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3. 앞을 보기 전에 먼저 뒤를 보라. 동요가 없는 안정된 사물은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동요가 없는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힘은 어떻게 발현될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물은 이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을 찾고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판단하라. 힘이 그대로 유지될까? 아니면 강화되거나 약화될까? 나와 관련된 문제의 추세를 살펴라. 그 문제는